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크레이 동향분석실 김상효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10대 농정 이슈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짧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0대 농정 이슈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관련된 대내외 환경 변화입니다. 한 장으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 장에도 사실상 2024년 혹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이 대내외 환경 변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떠오르시는 생각이 아마도 불확실성, 변동성, 위험,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 사실은 우리 농업계에 있어서 두 축인데요. 농업인들이 좋은 이 농산물들, 축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외부적 이 요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내외적인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문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나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10년 최저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는 최근 1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회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관련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찬성 비중도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농촌 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54.5%, 2015년 이후로의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농업, 농촌이 우리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귀농, 귀촌 의향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57.2%가 귀농, 귀촌에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2014년 30% 후반대에 불과했습니다. 40% 초반대에 불과했고, 이 귀농, 귀촌 희망 이유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농업인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23.6%입니다. 불만족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라는 응답 비중이 30.5%로 전반적인 만족도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이고,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업, 농촌에서 이 농업인들의 어떤 이 일에 대한 만족도, 사회에 주는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10.2%만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만족한다는 비중보다 크게 낮고 최근 들어서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깊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은 이유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장래 불안 요인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분야 대비해서 정부의 부족한 관심과 지원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관심, 예산적인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 요인을 조사해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하는 부분도 높은 비중이긴 하지만 2022년보다 2023년이 낮았고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생산비는 최근 2년 동안 감소했다라고 발표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수급 불안정, 그리고 이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낮으면서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 확대와 관련해서 사실 이 영농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를 물어보니 2023년 81%, 80% 초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90%까지 확대되어서 기후변화가 이 영농활동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체감되고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계획은 전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농업인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은 특히 물가 이슈, 기후변화 관련해서 물가 이슈가 상당히 컸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정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이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농식품의 물가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인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물가를 관리하는 부분 매우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언론의 보도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가지수 관련해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CPI에서 7.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품목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전체가 이 CPI를 구성하는 것 중에 2.6%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 0.42%고요. 돼지고기가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개별 품목으로 봤을 때도 CPI 구성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어떤 물가가 너무나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 고물가의 원인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외부적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 가뭄, 기상재해 영향 등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가장 높다. 그리고 농작물 질병이나 이 병해충 영향도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산물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1, 2, 3등을 합쳤을 때 거의 50%가 됩니다. 소비자들, 전 국민이 판단하기에 외부적 요인,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충격이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 수급 조절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13.1% 수준이었고요.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1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식량 가격이 높을 때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2022년도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했을 때 식량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최근에 물가가 하락했던 추세에 맞춰서 이 식량 가격 상승의 이 요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실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4년 최근 5년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여러 사회적 관심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때 농업인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그에 따른 농업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대 농정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 대내외적인 변화들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원에서는 주간 브리프를 작성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들을 계속해서 팔로잉을 하고 있고 트래킹하면서 농정 이슈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1차 후보군 64개를 먼저 추렸고요. 원내에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농식품부의 담당 국과장님들을 약 30분 정도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슈 후보군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후보군 24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농업인 1328명, 도시민 1500명, 전문가들은 농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연구단체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50분 조사를 해서 10대 농종 이슈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 표에 요약되고 있는데 전문가 조사를 맨 왼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과 농업인들은 다소 도시민 중심적이고 농업인 중심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했던 전문가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왼쪽에서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후위기, 식량안보,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물가 대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탑3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농가 소득의 경영 안전망의 확충, 물가 대응, 이 세 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 비해서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를 했고, 농업 스마트화 과학 영농, 외국인 농업 근로자 적응 지원,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응답한 반면에 농지 보전 활용 논의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응답 기준도 7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조사에서는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이라든지 외국인 농업 근로자,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인력의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에 물가 대응이라든지 스마트화, 과학 영농 실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도시민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원내에서 전문가분들과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여서 올해 10대 이슈를 10가지를 추려서 다음과 같이 뽑았습니다. 2부 행사에서 자세하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워드들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형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사후 물량 가격 수입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것이 시행되는 첫 해이고, 특히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추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이라고 붙일 만한 첫 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 기반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품목들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AI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성장 농업으로의 전환 촉진입니다. 사실상 우리 농업에서 아까 발표했던 여러 가지 명목적인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물량 기준의 실질적인 생산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농업인 노령화되면서 노동력 제약이 발생하고, 경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토지 제약도 발생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이나 총수요적인 제약도 발생하고, 기후적인 제약도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제약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생산 요소 중심의 성장 전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약 상황을 돌파하는 전략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농지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그리고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표를 작년에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구체화되면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논의가 더 진전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들이 2025년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농업 혁신 성장 동력을 위한 원활한 세대 교체입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입니다. 이미 농업 인구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한 농업인들이 잔류하고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인구 확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필수 서비스 공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촌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도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 등등의 새로운 추진들이 이루어질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 지역 맞춤형 농업 전후방 산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이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7번째 이슈입니다. 기후플레이션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한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고물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전 국민 대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책적 노력을 물가 관리에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물가 관리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판단합니다. 8번째 이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유통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실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연계한다든지 활용도라든지 기상 환경의 유형별 재배 기준을 표준화한다든지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올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9번째 이슈는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 수출 전략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입선, 수출선 다변화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대미 수출 가공식품의 원재료 공급망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들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슈입니다. 식량 위기 시대 ODA는 상호 번영,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올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통적인 정부 간 재정 및 기술 협력으로는 이 한계가 있고 개발 협력 외교, 공급망 안정화, 상호 번영 및 상생 국익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해서 다양한 이 제도들이 시행되고 다변화하고 국익을 실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협력 등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20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업계에서도 더 힘내주시고 정책에서도 더 이 농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